아줌마, 은호 형은 왜 같이 안 왔어요? 지호야, 엄마라고 해야지. 지호가 아직 어색해서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은호 형이라니? 황지호는 은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담긴 눈망울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어요. 강재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지호에게 맞추고는 부드럽게 웃었죠. 아줌마, 아니, 엄마 진짜 아들이요. 은호 형이 엄마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로 형을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지호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지호의 말에 강재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지호는 그 흔들림을 알아채기에는 너무 어렸죠. 강재인은 지호의 입에서 은호의 이야기가 나온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은호 형한테 얘기해줬었거든요. 은호 형 엄마가 유치원 앞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엄마가 아줌마랑 통화하는 거 듣고 제가 은호 형한테 얘기해줬었는데 그때 은호 형 만나신 거 아니에요? 강재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강세리가 기어코 지호를 끌고 들어온 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 지호가 강재인에게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늘은 강재인이 지호를 통해 은호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황기찬은 신문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이 기사 대체 뭐야? 디자인 표절이라니? 이거 당신이 진행한 거 맞지? 이것들은 좀 비슷하기만 하면 뭐 표절이래. 표절 절대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여보. 아닌데 이런 기사가 떠? 지금 안 그래도 회사 상황 어려운데 당신까지 보태야겠어? 당장 수습해. 여보, 지금 이미 7시가 넘었어. 얼른 집에 가서 지호 챙겨야 돼. 지금 지호가 문제야? 지호는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내일 반박 기사 제대로 낼 수 있게 확실히 준비해. 안 그래도 회사 내부에서 당신 안 내보낸 일로 말들 많은데 이런 일까지 터지면 나한테 얼마나 타격이 클지 모르겠어. 또 내 얼굴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해결해. 강세리는 한숨을 푹 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강세리는 황기찬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자기 없이 지호를 강재인과 한 집에 두는 게 찝찝하긴 했지만 황기찬이 난리치는 통에 회사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강세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호는 결국 강재인 앞에서 폭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지호가 그런 엄청난 폭탄을 갖고 있는데도 기어코 지호를 강재인이 있는 집에 끌고 들어간 강세리의 실수였죠. 지호야, 어서 할미랑 씻고 자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니가 지호를 재우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할게요. 우리 작은 며느님 아직 몸도 안 좋은데 쉬셔야죠. 지호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기찬 씨도 제 건강 걱정돼서 어머니께 부탁했나 본데 저 컨디션 아주 좋아요. 저 빨리 지호랑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지호 케어할 테니까 어머니는 푹 쉬세요. 그럴래요? 그러세요, 그럼. 노숙자는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도 못했어요. 마침 피곤했는데 반신욕이나 하고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지호는 강재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고 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강재인은 지호가 강세리의 통화를 듣고 은호에게 전달해준 바람에 은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가슴은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에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기억상실증에 걸린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던 강재인이지만 은호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이 순간에는 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강재인은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황기찬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억상실증 연기가 발각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지호 앞에서 실수했다가 지호가 강세리나 황기찬에게 이야기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강재인은 지호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 척 살짝 미소 지으며 지호를 바라봤어요. 지호야, 엄마는 지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지호가 은호라는 형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엄마는 지호가 크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서 잘 모르겠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얼른 자자. 아참, 엄마가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랬는데 오늘 제가 한 얘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지호의 큰 눈망울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지호는 두 손을 모은 채 애원하듯 강재인을 쳐다봤어요. 강재인은 지호가 강세리 아들인 것 말고 무슨 죄가 있겠나 싶었어요. 걱정 마 지호야. 엄마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지호를 재우고 나오면서 강재인은 결심했어요. 은호를 죽게 만든 강세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어머 제인아, 너가 지호 재워줬다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내가 늦었네. 지호 내 아들인데 내가 재우는 게 당연하지. 오늘 피곤했는지 씻자마자 바로 잠들었어. 지호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더라고. 아, 그랬어? 그래, 잘 자 제인아. 응. 셀이 너도 이제서야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겠다. 얼른 푹 쉬어. 강세리는 무심한 듯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왠지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강세리는 혹시라도 지호와 강재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을까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지만 강재인의 표정을 보니 자기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어요. 강세리는 마음속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호가 그런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강세리가 방에 들어간 뒤 강재인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강재인은 은호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강세리에 대한 증오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꾹 다물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세리를 대하는 강재인의 태도와 표정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강재인은 그만큼 절박했어요. 아버지가 집안에 남겼다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고 황기찬의 비리를 밝혀내야만 했기 때문이죠. 강재인은 강세리와 황기찬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재인의 눈빛은 차가웠고 결의에 가득 차 있었죠. 한편 황기찬은 점점 더 강재인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강재인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저 강재인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이유는 퇴색된 지 오래였죠. 8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강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고통이라고는 느껴본 적 없을 것만 같은 싱그럽고 따뜻한 강재인의 기운이 황기찬을 점점 녹여갔죠. 그런 강재인의 모습은 강세리와 너무나도 비교되었어요. 각종 사고는 있는 대로 다 쳐놓고는 입만 열면 변명의 거짓말만 늘어놓는 강세리가 이제는 질릴 지경이었죠. 이제는 황기찬 스스로도 왜 강재인 같은 여자를 두고 강세리한테 끌렸었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실 애초부터 황기찬은 강세리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강재인과의 평온한 일상에서 일탈이 필요했고 자극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거기에 자기를 그저 하수인 취급하는 최자영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합쳐지면서 본인의 야망에 계속 불을 지펴주는 강세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황기찬 입장에서 강세리는 이제 잡은 물고기가 되었고 자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발목 잡히게 만드는 눈엣 가시가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강세리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보,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눈앞에서 당신이 딴 여자 그것도 강재인이랑 껴안고 입 맞추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만 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못 참겠으면 지금이라도 나가. 당신이 강재인이랑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나 없으면 뭘 더 어쩌려고.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자꾸 나한테 나가랄 소리 좀 그만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몰라? 지금 당장 강재인 내보냈다가 기억 돌아오면 강재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부터 찾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안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연기라지만 적당히 해. 나도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황기찬은 이렇게 계속 딴지나 걸어대고 징징대는 강세리가 점점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강세리의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듣기조차 피곤해졌죠. 반면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강재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확실히 설렘이었죠. 황기찬은 잠든 강재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강재인의 볼을 스치며 손끝에 닿는 채훈의 황기찬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어요. 강재인이 뒤척이자 황기찬은 자기도 모르게 쏘스라치게 놀라 강재인에게서 손을 뗐어요. 강재인은 사실 잠든 게 아니었어요. 철천지 원수 황기찬과 한 침대에 누워 편히 잠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황기찬이 자기 얼굴에 손을 댔을 때 강재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재인은 황기찬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황기찬의 마음을 빼앗을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강재인은 자신의 감정 따위는 꾹꾹 눌러 담은 채 그대로 눈을 감고 버텼어요. 그렇게 강재인은 악마의 소굴에서 홀로 싸워나가는 모습이었죠. 한편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건 강재인뿐이 아니었어요. 김도윤은 얼마 전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온 강재인과 마주친 뒤 강재인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오랜만에 만난 강재인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도윤과 함께 살 때는 밝은 얼굴 뒤에 숨겨진 고통과 슬픔이 보였었는데 지금의 강재인은 그저 행복해 보였죠. 김도윤은 강재인이 황기찬, 강세리와 한 집에서 사는 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쩌면 정말 당분간이라도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지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도윤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죽이려 한 범인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서 김도윤이 강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죠. 김도윤은 강재인의 차에 몰래 손을 써 고장낸 사람을 잡기 위해 보안실을 찾아가 강재인의 사고 당일 주차장 CCTV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보안실에서는 그날 시스템 오류로 CCTV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대답을 내놓았죠. 그 말에 김도윤은 눈썹을 찌푸렸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도윤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김도윤은 이건 분명히 황기찬이 손을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강재인을 죽이려 한 건 황기찬 또는 강세리라고 확신했죠. 보안실에서 나오던 김도윤은 우연히 보안실 직원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직원의 휴대폰을 꼭 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수술비 마련할 테니까 저희 어머니 수술 좀 먼저 해주세요. 김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전화를 끊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직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강재인을 걱정하는 건 김도윤뿐이 아니었어요. 도유경은 어쩔 수 없이 강재인이 황기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강재인이 혹시라도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무슨 일을 당하기라도 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었죠. 특히나 도유경은 그 집에서 황기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도유경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치매로 오락가락하는 최자영마저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최자영이 무슨 돌발 행동으로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승우야, 제인이 잘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누나가 너무 걱정되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누나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너도 알지? 그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지. 지금도 난 내가 누나를 배신하고 황기찬의 편에 섰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치가 떨려. 내가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땐 너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잖아. 혼란스럽기도 했고. 제인이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 제인이 말이야. 사고가 나기 전에 황기찬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 어쩌면 황기찬,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몰라. 나도 제인이 누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쯤은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누나는 나한테 모든 걸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아마도 나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내가 좀 더 누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누나한테 잘해야지. 무엇보다도 내 어리석은 선택이 이런 상황을 만든 데 한몫했으니 내가 어떻게든 누나 책임져야지.
든든하다. 우리 승우 많이 컸네. 제인이 많이 걱정했는데 너가 제인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도유경은 기특하다는 듯이 승우의 머리를 만졌어요. 자주 했던 행동이었지만 이번만은 느낌이 달랐죠. 지난번 전등을 갈 때 처음으로 승우에게서 설렘을 느꼈던 도유경은 설마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강승우는 도유경에게 누나 강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누나를 지키기로 말이죠. 강승우는 지금부터 황기찬과 강세리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김도윤은 퇴근 후 아까 눈여겨보았던 보안실 직원을 따라갔어요. 보안실 직원이 향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김도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YL그룹 투자사인 DH홀딩스의 본부장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왜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물론 그냥 내드린다는 말은 아니죠. 제가 수술비를 내드리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얼마 전 회장실에서 주차장 CCTV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걸 어떻게? 설마 그 영상 정말 그대로 삭제하진 않으셨겠죠? 저한테 그 영상 넘겨주시는 게 조건입니다. 그 영상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머님 수술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퇴원하실 때까지 드는 모든 병원비를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실 직원은 김도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심에 찬 듯 흔들림이 없었죠. 딜은 성립했고 김도윤은 그날 밤 바로 사고 당일 주차장 CCTV뿐 아니라 YL그룹에 설치된 모든 CCTV의 영상 파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김도윤은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CCTV가 강재인의 차량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기에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강재인의 차 밑으로 들어가 차에 손을 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김도윤은 순간 멈칫했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눈앞에서 진실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위장이 완벽했던 탓에 그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도윤은 CCTV 영상 파일들을 샅샅이 뒤져 범인이 나가는 동선을 따라갔어요. 김도윤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속도를 올려가며 재생 구간을 넘겼죠. 건물 바깥 CCTV에 이르러서는 그 범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마스크를 빼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 얼굴은 예상했던 대로 강세리였어요. 모니터 화면에 선명히 잡힌 강세리의 얼굴을 본 순간 김도윤은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어요. 김도윤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예상이 적중한 자의 냉정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마음 같아서는 그 자료를 경찰에 넘겨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 이유는 강재인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강재인의 평화를 깰 수는 없었어요. 당분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강재인이 그걸 필요로 할 때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강세리의 범죄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은호 뺑손이 사건을 일으킨 게 강세리라는 게 명확해진 만큼 강재인은 이제 홍만수에게 살인을 청구한 게 강세리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겠죠. 물론 황기찬과의 결탁으로 홍만수를 풀어줬던 백문수 형사의 비리를 밝히는 과제도 남아있어요. 아마도 홍만수와 백문수 문제는 권호성과 가까운 사이라는 왕식이 형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장부와 계좌만 털면 되는 일이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모든 건 시점이 문제겠죠. 그리고 그 죄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강세리는 또 몇 번의 죄를 더 저지르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강재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더 못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강세리는 살인 청부에 살인미수, 기타 등등의 죄로 결국 감방 엔딩을 맞을 텐데요. 보아하니 조만간 황기찬에게도 버림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강세리의 편은 하나도 남지 않겠죠. 결국 쓸쓸하게 감방에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과연 강세리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저는 여왕의 집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